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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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주식 영업팀 권중국입니다. 역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저희 당사에서 발간된 해외 기업 리포트를 통해서 해외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번 주도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서치센터 음식료 의료 섹터 담당하고 계시는 오지호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게 될 이야기가 나이키인데, 사실 뭐 나이키는 굳이 뭐 해외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다만 이제 뭐 브랜드적으로 워낙 유명하지만 이 나이키가 이제 어떤 기업인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일단 9월 말 9월 30일이니까 사실 좀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실적 이슈가 있었죠. 왜냐면 실적 나오고 나서 갭 하락이 나왔었으니까 이슈가 있었는데, 뭐 시간 좀 지났지만 어떤 내용들 때문에 또 이렇게 하락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의류 기업 중에서 나이키를 선택한 이유는 뭐 전체 소비재 기업을 다 포함해서 이제 나이키가 시총 1위 기업이다 보니까 트래킹함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소비재 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했고요. 이번 9월 30일에 냈던 자료는 나이키의 6월부터 8월까지 실적 나온 다음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보시다시피 이제 4%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영업이익이 20%가량 YOY로 빠지면서 시장 기대치를 4% 정도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 하회와 더불어서 이제 재고자산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1분기부터 미국 소비재나 아니면 패션 의류 업체들한테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재고자산 증가와 이제 성장하는 시장인 중국 쪽에서 이제 성장이 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똑같이 나오면서 좀 실적이 부진했고, 또 그런 이유로 장 마감 후에 시간의 주가가 10%가량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적 부진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고 느는 부분, 재고가 늘면 이제 사실 의류업체에 있어서 네. 재고는 정말 위험한 존재이거든요. 우선 뭐 신발이나 그런 것과 다르게 그 시즌에 판매가 되지 않게 되면은 이제 다음 시즌에는 굉장히 할인된 가격으로 그쵸. 판매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당연히 마진이 빠질 거고, 또 재고가 많으면 이제 창고에서 그걸 보관하는 비용도 또 많이 들죠. 그럼 그 비용도 또 올라가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마진이 깨지는 건데, 그 이유로 이번에도 매출 총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당연히 할인 판매와 또 운임료 상승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겠고, 또 저희가 요즘에 의류 업체들 국내를 보면은 이제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았잖아요. 예를 들면 OEM 기업들. 네. 그래서 한세, 영원, 화승 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반면에 나이키는 이제 강달러의 수혜를 입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그쵸. 보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해외 매출 비중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가 나이키한테는 오히려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단에서 실적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뭐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좀 주가를 한번 봤더니 주가가 이제 물론 실적 나오고 그 다음 날에는 급락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가 그때가 거의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네. 오늘 보니까 103달러 정도? 그래서 25%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럼 실제로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이키 좀 긍정적 요인으로 나왔던 건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이 조금 좋았으니까 그냥 나이키도 네. 같이 올라온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많은 이유가 있겠는데 우선 시장이 좀 좋아진 것도 있고 네. 또 작년 한 9월 이후부터 나이키 주가가 계속 사실은 그쵸. 계속. 지지부진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소비재 대장주인데 좀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그런 게 있기는 하고 사실 이번에 실적이 또 새로 나와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사실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재고 문제도 어쨌든 상존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투자나 그런 것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뭐 마진율이 대폭 개선된다던가 네. 뭐 그런 걸 기대하기는 힘들긴 할 텐데 어쨌든 이 나이키라는 브랜드력을 믿고 네. 이제 많이들 투자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약간 뭔가 약간 행복회로라는 좀 돌려본다고 하면 지난번에 이번 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 네. 실적에서 안 좋았던 예를 들면 달러 강세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씩이지만 아직까지 뭐 갭은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고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이런 뭐 애국 소비나 이런 보이콧 같은 경우에도 이번 분기에만 있었던 이슈도 아니고 그쵸. 제로 코로나도 사실 이제 뭐 기존에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뭐 그 격리 기간을 조금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약화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물론 이제 공급망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만 재고도 여전히 많고 그래서 이번 분기에 주요 좀 악재들이 어쨌든 다음 분기에 뭔가 더 악화될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재고 문제도 사실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번에 좀 나아진 상황이었고 네. 이제 다음에도 이보다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셨던 부분이 이 인트랜짓 재고 자산이 증가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운송하고 있는 재고 자산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게 거의 85% 전년 대비 증가를 하면서 많이 우려가 되었었는데 네. 이게 거의 대부분 북미 쪽 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은 오히려 전년 대비 빠졌고 네. 뭐 EMEA나 아닌 저희 아시아 태평양, 남미 지역도 좀 괜찮았다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북미 쪽 재고 조정 기간이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공급망 차질 이슈도 작년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 공장 락다운 하면서 올해까지 분명히 영향이 있었던 건 맞지만 어쨌든 그 피크는 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제가 이제 매월 미국 소매 판매랑 재고 자산의 트래킹을 하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줄었더라고요. 아. 네, MOM으로도 줄고 네. YOY로도 빠지고요. 네. 그리고 의류 회전율도 계속 빠지다가 이번에 올라갔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나이키도 어쨌든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랑 시차는 있겠지만 네. 앞으로 전망은 이전보다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나이키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제 1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가 뭐 북미 재고 자산이 정점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분기까지는 뭐 어렵겠지만 4차 분기부터는 조금 더 뭐 재고도 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왔던 게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이지 않나 그렇게 예상했던 거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소비 관련된 특히 경기 사이클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다음 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연말 시즌 또 네. 도래를 하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도 주주 입장에서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때 실적이 나왔을 때 네. 이제 9월 달까지는 나이키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9월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해줬었는데 그때가 이제 미국의 백투스쿨 소비 기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신학기가 미국은 9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때 뭐 학용품이라던가 뭐 가방, 뭐 운동화 이런 것들 판매량이 많이 느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 9월까지 매출 쪽은 좀 괜찮았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여전히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어쨌든
쌓여있는 재고를 털기 위해서는 할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마진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 더 다음 분기에서도 뭐 한 3, 4% 정도 뭐 더 억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좋게 볼 부분들도 있고 좀 힘들게 볼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음 분기도 나이키는 쉽지 않다가 핵심이겠죠. 그렇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이 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제 의류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미국이 그렇게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경기 둔화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도 좀 만만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회복하는 속도도 가장 빠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미크론도 빨리 왔고 네. 그만큼 리오프닝도 빨랐고 네. 뭐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도 먼저 왔기 때문에 네네. 국내 의류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랑 3분기까지 거의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던 거랑 다르게 그쵸. 미국은 네, 1분기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 피크는 지났고 앞으로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긍정적이겠습니다. 거의 근데 사실 보면 네. 그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이키. 네, 보면 이 맞아요. 내용들이 나이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대부분의 기업들에 해당이 네,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이키의 뭐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요인들, 네. 이슈들 뭐 좀 체크해볼 만한 부분들. 왜냐면 사실 뭐 아마 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걸로는 뭐 나이키가 이제 메타버스에 네, 맞습니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뉴스들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매크로 이슈들은 그렇다 치고 나이키 내부적인 요인 뭐 체크해볼 만한 부분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네, 나이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제가 그 3페이지에 차트를 조금 넣었는데요. 이제 DTC라고 해서 이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네. 이 비중을 나이키가 좀 늘리려고 거의 예전부터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네네. 근데 그림 9번을 봐주시면은 실제로도 이제 16년도에 거의 20%대였던 게 지금 거의 45%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재고가 느는 게 저는 이 DTC 비중이 올라가는 이유도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 재고를 전체를 나이키가 관리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의 ABC 마트 같은 네. 그런 뭐 플라커나 그런 채널에 네. 나이키의 재고를 놓고 팔지 않고 직접 다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고가 늘어나긴 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림 10번에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DTC 비중도 올라가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추세 자체가 이제 나이키가 거의 시작했다고 봐도 되긴 하는데 뭐 아디다스라던가 이런 글로벌 선도 업체들이 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서 네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이키가 좀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또 디지털 비중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네. 거의 이제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19년도에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올해 되어서 네네. 전체 비중에서 24% 정도 차지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디지털 채널은 마진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브랜드력이겠죠. 이제 동사가 가지고 있는 나이키, 조던, 네. 그리고 컨버스까지 사실 전 세대를 아울러서 모두가 좋아하는 네. 옷 신발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국내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Z세대한테 여전히 인기가 많고 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재구매율도 높고 항상 이런 기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나이키 주가가 이제 코로나 때 원래 다 빠졌었고 그때 네. 한참 반등할 때 나이키가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가 이제 판매 채널을 네. 조금 다른 기업들보다 빠르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네. 그쪽가 실제로 선방하기도 했고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는 좀 강점이 아닌가 그쵸, 그쵸.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나이키에 이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 혹은 난 이제 국내 의료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에도 이제 투자를 해보겠다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나이키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다음 분기에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2개 분기 연속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이 재고 느는 부분이랑 네. 중국 쪽 부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번에도 아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적 나오기 전부터 아마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얼마나 개선이 될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때보다는 사실 한창 락다운 할 때보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네.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다음 분기 지금부터 주목해볼 만한 내용으로는 결국 재고가 어떻게 얼마나 줄어드냐 그리고 중국 쪽의 판매량이 얼마나 회복이 되냐 이 두 가지를 키포인트로 잡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조금 이 부분은 나이키 해외 기업, 해외 이런 어떻게 1등 의류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나이키에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좀 아니면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뭐 그런 것도 따로 뭐 있을까요? 이제 소비재 대장주이고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크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거의 북미 소비의 약간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매크로 이슈도 좀 놓치지 않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확실히 많이 이제 연동이 되는 부분이 네. 있어서 뭐 다른 기업들 공부하기에도 나이키를 한번 보고 나면은 또 좋은 부분이 있을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확실히 워낙 뭐 거의 그쵸. 직접적으로 다들 아는 그런 브랜드라. 좀 접근하기도 좋고 어떻게 보면 경기 지표 약간 바로미터 같은 네,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도 관심을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나이키 브랜드로서의 나이키를 알고 계신 분들 많으셨겠지만 이 나이키가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내용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고 또 어떤 상황인지까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듣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신발로서의 나이키가 아니라 주식으로서의 나이키에도 조금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 좀 매매하시는데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이키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모시게 된 분은 저희 리서치센터의 오지우 연구원님이셨고요. 저는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 영업팀 권준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